자, 방지턱! 후후후후후후 60! 뭐야 이거? 70! 아, 이게 이 비슷한 느낌을 어디서 느껴봤냐 하면은 버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의 앵커입니다. 사이버트럭을 이제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타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헤이딜러가 그 직수차를 한 대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 대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했었죠. 그때 공교롭게도 또 이제 저희 구독자분께서 당첨이 돼가지고 또 그 차 수령하러 가는 날 저도 같이 가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막 했었는데, 그때 한번 잠깐 맛보기로 타보고 나서 이제 한국에 이 차가 정식 수입이 돼서 네, 이렇게 또 롱텀으로 제대로 충분히 좀 즐겨보면서 여러분들께 과연 이 차가 이제 어떤 차인가, 이게 과연 생긴 것만 울그락불그락하고 신기하게 생긴 덩치 큰 그냥 뭐 미국산 무식하게 생긴 픽업 트럭이냐 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이버 트럭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레거시 브랜드들이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정말 많이 구현을 해놓은 차량이라서 진짜 의미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깊게 자세히 좀 더 길게 타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차즘에서 내어주신 차량으로 이렇게 시승기를 다시 한번 좀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스티어 바이 와이어입니다. 네. 자, 유턴. 자, 그리고 방금도 보셨겠지만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리고 후륜 조향 48V 전장 시스템까지 좀 이렇게 다 묶여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원래는 이 스티어링 휠과 바닥에 이제 바퀴를 조향해주기 위해서 있는 그 렉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컬럼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더라도 스티어링 휠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휠이 조금 뻑뻑해질 수는 있으나 스티어링 휠은 분명히 움직이니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동이 꺼졌더라도 얘는 움직이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를 안전한 쪽으로 슬슬슬슬 이동해가지고 주차하세요. 요걸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A2 맥1에서 제공해주신 이 투시도를 보게 되면 이 스티어링 휠과 아래 렉 사이에 그 어떤 물리적인 연결도 없죠. 단지 뭐로 연결되어 있다? 바이 와이어. 와이어로만 연결되어 있다. 그냥 전선 몇 가닥 날려서 그냥 우리 플레이스테이션 게임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지금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라는 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인피니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피니티의 뭐 Q60S, 뭐 Q50S 이런 차에 그 DAS라는 시스템이 있었다, 걔도 스티어 바이 와이어였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일부분이냐면, 인피니티의 DA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얘랑 렉이랑 끊어놓기는 했는데,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이 연결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 걱정 때문에 무슨 짓을 했냐면, 가운데 컬럼을 백업으로 살려놨어요. 백업이 살아있어요. 평상시에는 걔가 안 붙어있다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 컬럼을 딱 이어 붙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백업을 그냥 물리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스티어 바이 와이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뭐다? 물리적인 백업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달리다가 만약에 고전압 배터리 뻥 하고 나가버리면은 이 핸들이 묶이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 사이버트럭의 렉에 생긴 거를 잘 보시면 모터가 한쪽에 보이죠. 근데 반대쪽에 뭐가 또 보이죠? 그렇죠, 모터가 또 보이죠. 저 모터 둘 중 하나는 뭐다? 백업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터가 죽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백업 모터를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놨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48V 얘기가 나오는데, 달리다가 고전압 배터리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아래 들어가 있는 그 4680 배터리로 만들어져 있는 그 400V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자체가 죽어버릴 수가 있잖아. 달리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갑자기 빵 나가도 차는 어쨌든 조향을 해가지고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도 큰 걱정이 없는 게, 테슬라는 세계 최초로 이 자동차 안에 저전압 시스템, 이 전장류 있죠? 자동차 안의 모든 전장 시스템을 48V로 다 바꿔놨습니다. 12V를 사용하지 않는 세계 최초의 승용차입니다.
모델 3YSX까지도 전부 다 48V 시스템을 전장에 사용하는 차량은 없었는데 이 사이버트럭에서 최초로 이제 48V를 전장에다가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 얘기가 여기 왜 나오냐면 이 전장들과 버무려서 저 스티어링 렉조차도 48V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 고전압 배터리가 빡 나간다 그러면 이 저전압으로 충분히 또 조향을 하면서 멈출 수 있는 여유 전력을 차량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저전력이 나간다 라고 하면은 또 저 고전압을 바로 변환시켜 가지고 스티어링 렉을 움직일 수 있게 백업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이 리던던시, 이 백업 시스템, 이 이중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 레거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 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베네핏, 그리고 반대로 또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또 개발 비용과 차량 가격 상승, 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야, 지금은 이거는 할 이유가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항상 해오던 것들을 테슬라는 최초로 여기다가 만들어 가지고 넣은 건데, 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좋은데,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뭐가 좋은데, 왜 좋은데, 비싼 돈 들여 만든 건 알겠는데 그걸 애초에 왜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장 타면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것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당장 느낄 수 있는 장점. 자,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이걸 승차감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그렇고 그냥 고급감 정도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여러분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은 이 바퀴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면을 바퀴가 잃고 지남으로 인해서부터 올라오는, 스티어링 휠로 올라오는 모든 진동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요즘에 카레이싱 하기 이전에 시뮬레이터를 많이 타잖아요. 그 시뮬레이터 타는 거 중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들 다들 잘 타는지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생각보다 노면에서부터 이런 많은 진동들이 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럭셔리 카들, 뭐 롤스로이스, S클래스 이런 차들은 이 스티어링 휠과 저 바퀴 사이에 댐퍼를 달기도 해요. 그 노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불쾌한 진동들을 더 고급스럽게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삭제돼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고급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차 속에 따라서 기어비를 맘대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자, 지금처럼 이렇게 유턴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사실 바퀴를 빨리 많이 꺾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런 상황, 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속에서 유턴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조금만 움직여도 초반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타각을 넣는다. 지금 그냥 꺾이는 거 보면은 딱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 일반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90도, 그냥 90도 돌린 건데 90도. 결과적으로 저속에서 코너를 도는 모든 상황, 여기도 지금 90도도 채 안 꺾었는데 요만한 코너는 지금 돌아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주차장 상황에서 이게 진짜 빛을 발하는데, 또 같은 구간을 다 일반 차량으로 도는 거를 좀 비교해 가지고 좀 이제 붙여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게 이 스티어 바이 와이어의 미친 파워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런 타이트한 코너들을 이렇게 한 번에 싹싹싹 꺾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데에는 후륜 조향, 이 엄청나게 많이 꺾이는 후륜 조향도 분명히 큰 몫을 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스티어 바이 와이어가 되면서 이 속도에 따라서, 차속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꺾을 거냐를 차가 마음대로 알아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조금만 꺾어도 더 많이 돌아가게, 좀 더 즉각적으로, 좀 더 빠르게 많이 반응해주고, 속도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움직여도 저속에서 꺾는 양보다는 이제 바퀴가 확실히 조금만 좀 덜 꺾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너무 예민하면 운전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 후륜 조향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하는 편이에요. 신형 S클래스처럼.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버무려져서 저속에서는
예, 이렇게 유턴과 지하주차장을 그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서도 고속에서는 고속에서대로 또 차로 변경을 하거나 그럴 때 그냥 뭐 이렇게 슬쩍 갖다 넣어도 또 이렇게 막 너무 예민하지 않게, 예, 그냥 또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는, 진짜 정말 많은 안전 장비들, 리단던시, 그리고 48V 시스템, 후륜 조향, 예, 이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만든 대단한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는 왜 우리 차에 꼭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또 이제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얘도 이제 FSD가 되거든요. 이게 먼 미래에 더 발전해서 운전자가 진짜 스티어링 휠을 아예 잡지 않아도 되는, 아예 잡지 않고 이제 감독도 하지 않아도 되는,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혹은 뭐 일부 구간에서라도, 뭐 고속도로에서라도 이제는 뭐 비감독형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인증 받으세요 자동차 브랜드들, 이런 법이 생긴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서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차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되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말 로보택시 세상이 오면 스티어링 휠이 없을 거 아니야. 진짜 그 영화에서나 보던 그 딱 차에 타가지고 자율주행이 시작되면은 스티어링 휠을 싹 접혀가지고 안으로 딱 들어가주는 이런 그림이 저는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율주행 세상에서는 또 그게 가능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먼저 도입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테슬라는 거기까지 내다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또 이제 그런 생각 또한 들고, 단지 뭐 우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해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타보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거를 지금 한 이틀 빡세게 타고 제 모델 S를 딱 타가지고 주차장을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짜증나 진짜. 너무 많이 돌려야 돼. 막 정신없어 죽겠어. 막 계속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다라는 뭐 또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승차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승차감 말씀드리기 이전에 방금 FSD 얘기가 또 뭐 잠깐 나오기도 해서 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FSD가 제가 지금 얘랑 같은 소프트웨어 버전 14.2를 모델 S에 넣어가지고 지금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14.2고 같은 테슬라 시스템이고 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느낌으로는 모델 S의 완성도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너 유턴해야 되는데 뭐하니. 모델 S의 완성도가 만약에 100이라고 친다면 얘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있죠. 제가 모델 S나 X, FSD를 타보면서 가장 칭찬했던 것 중 하나는 승차감이에요. 근데 그 승차감이 결국에는 이 스티어링 휠을 얼마나 부드럽게 조작하느냐, 악셀과 브레이크가 얼마나 부드럽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사이버 트럭은 모델 S에 비한다라고 하면 이 처음 출발할 때 가속도 확실히 좀 거칠고요, 브레이크도 거칩니다. 근데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거슬려라고 하면은 이제 가속이기는 해요, 브레이킹보다는. 그리고 이제 차로 변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로 변경을 하잖아요. 사실 제 기준에서는 지금 이것도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간 거거든요. 모델 S는 정말 부드럽게, 지금 뒤에 차도 없으니까 정말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조금 확확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 지금 이렇게 스티어링 휠이 감길 때에도 좀 이렇게 몇 단계로 좀 꺾여서 이렇게 훅 넘기는 느낌들이 좀 나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올림픽대로에서 옆차로로 되게 급차로 변경을 한번 확 한 적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S나 X에 비한다면은 승차감이 좀 기본적으로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좀 확실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주변에 이제 사물들을 인지하고 이제 판단하는 요런 단계들이, 방금 전에 여기 이제 좌회전해 가지고 꺾어져 가지고 들어오는 저기도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구간 지금 테스트해 놓은 영상을 보시면 S는 그냥 딱 불 들어오자마자 비보 오니까, 차들 안 오니까 그냥 바로 출발해 가지고 부드럽게 싹 도는데, 이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차가 하나도 없는데도 칼랑말랑 계속 악셀 끊어가지고 다다다다 치면서 제대로 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해서 주차장 출입구. 자, 주차장 출입구도 좀 성공한 적이 없는데, S나 X 둘 다 이 주차장을 못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못 들어가요. 여기를 못 들어가요. 계속 못 들어가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건물을 다 들어가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는 자동 주차 기능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단지 차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단지 차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저의 추정이에요. 저의 추정인데 사이버트럭은 3YSX에는 없는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생겼죠. 스티어 바이 와이어,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많은 시스템들, 기어비도 다르고 그리고 후륜주행까지 생겼죠. 이 많은 것들이 3YSX에 비하면 학습값이 아직은 부족한 거 아닌가. E2E는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E2E 자율주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 값 싸움이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물론 특정 일부분 그 베이스 모델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공유해서 이 차량에도 함께 사용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차량의 사이즈에 대한 그 데이터와 후륜조향 때문에 이 궤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이 값이 지금 차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 주차하는 걸 보면 그래요. 이게 들어갔다가 안 되면 뭐 반대로 빼든가 뭐 또 더 꺾어가지고 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를 똑같은 경로를 계속 반복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딱 뭔가 느껴지기에 후륜조향에 대한 값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뭐 FSD는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시면서 또 미국에서도 또 계속 타고 다닐 테니까요. 그런 데이터들 모이고 또 계속 모여가지고 금방 발전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다음 버전 업데이트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또 한번 찾으면서 차를 받아가지고 또 타보는 걸로 하고요. 차즘 같은 경우에는 리스 장기 렌트가 정말 싸더라고요. 그리고 싼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쌀만한 이유가 눈에 보이더라. 결국에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중간에 유통 마진을 다 조사버리겠다, 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사실 다른 데 가서 차 사지 않으시고 여기 가서 구매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리스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올해 26년에 좀 같이 협업을 해볼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요. 조만간 뭐 또 소식을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차감이요. 아까 제가 인트로 때 진짜 무식하게 방지턱 뛰어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솔직히 롤스로이스, 뭐 레인지로버 승차감 당연히 좋지, S클래스 승차감 좋지, 당연히 좋은데 걔네는 진짜 정말 엄청난 이 디테일과 이 과학적인 이런 계산들과 그 많은 장비들을 통해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얘는 그냥 피지컬로 다 조져버린 느낌이에요. 제가 인트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버스 느낌 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를 타고 방지턱을 넘으면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바퀴 자체가 겁나 커서, 얘가 휠 인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퀴, 이 타이어의 외경이 개 크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타이어의 외경 자체가 커지면 방지턱이 아무리 있어도 이 방지턱들이 다 작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차 이런 방지턱을 넘을 때 이제 막 승차감이 좀 좋게 느껴지고 한 이런 포인트는 이게 바퀴가 큰 빨 아닌가 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차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빨, 그 무게로 또 짓누르고 다니는 또 이제 그 빨이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막 잔진동을 막 엄청 잘 걸러낸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차가 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좌우로는 많이 흔들려요. 그리고 이런 특히나 이제 저희 집 그 고기동매나 테스트할 때 다니는 그 길 있죠. 그 왼쪽 오른쪽으로 엄청 흔들리는 그 길, 거기 가면은 승차감 개떡이에요. 그러니까 승차감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런 커다란 요철들을 만나가지고 지날 때 진짜 이 타이어의 외경 사이즈와 이 차 무게로 그냥 다 뭉개버리고 다니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방지턱 많은데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와, 승차감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무슨 저기를 70으로 다니는데도 그냥 이렇게 막 투둑하고 그냥 지나가.
자, 하지만 이런 롤 제어나 잔진동 제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렇게 막 승차감이 좋은 차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자, 가속력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놀란 부분은 이 나름대로 고속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스티어링 휠로 들어오는 인풋이 너무 적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워낙에 엄청난 사이즈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게 자체도 엄청나게 무겁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속에서 좀 이제 안정감을 느끼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후륜 조향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속에서 꽤나 이질감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서포트를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급차로 변경 뭐 이렇게 해도 크게 뭐 이상한 느낌 없이, 모델 3Y, SX 다 통틀어서 고속에서 가장 안정감이 좋은 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거 바퀴 사이즈 좀 딱 주차해가지고 딱 대놓고 비교해보고 싶은데, GV70이랑 비교하면 타이어 외경이 여기 있는데, 레이랑 비교하는 건 좀 그런가? 레이 여긴데, 그러니까 레이로 따지면 바퀴가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진짜 개웃기네. 만약에 제 차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보이시나요? 이게 모델 S도 나름대로 215, 35, 21인데 얘랑 비교하면, 야,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사이버 트럭은 뭐 이제 이런 차고, 뭐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아요.